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K드라마를 정리해보고 국내 OTT의 약진과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퇴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드라마들은 명하민선명했습니다. 안방극장을 휩쓸며 글로벌 흥행까지 성공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제작비, 쟁쟁한 출연진들로도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 시장은 불황으로 편성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편성을 논의하다가도 불발되면 수년간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작비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광고 매출 등이 줄면서 적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리 완성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웹소설이나 웹툰 등을 영상화하려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즌제 드라마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막론하고 활발히 제작됐습니다.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시즌제 드라마가 모두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니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드라마가 원작이나 전편을 뛰어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안방극장을 휩쓴 드라마와 함께 부진한 성적으로 퇴장한 작품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방극장을 휩쓴 주인공은 단연 TVN입니다. 올 초 월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쾌조의 출발을 알리더니 세 작품 모두 공통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신선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 해외 반응까지 챙기면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고 흥행에 힘입어 TVN은 개국 이후로 최초로 2024년 연간 프라임타임 시청률 1위까지 차지하면서 지상파를 포함한 경쟁사들을 따돌렸습니다. 2049 시청자의 구성비도 44%로 타 채널을 넘어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2049 시청률은 구매 성향이 뛰어난 20세부터 49세 사이 남녀의 시청률로 프로그램 화제성은 물론 광고주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TVN의 대박 행진의 시작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부터였습니다. 2월 종영한 내 남결은 위암으로 투병하던 강지원이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며 살해당한 후 10년 전으로 돌아가 인생 2회차를 사는 운명개척 드라마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합니다. 작품은 원작 속 캐릭터들과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지는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서 화제를 빚었습니다. 특히 이경은 원작의 쓰레기 남편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유머를 섞으면서 박민한 역을 재치있게 풀어냈습니다. 내남결은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조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친구와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복수를 꿈꾸고 복수의 발판은 웹소설과 웹툰에 흔한 클리셰인 회기로 마련됐습니다. 흔히 막장 드라마로 치부되는 불륜 치정극에 회기물, 오피스물, 멜로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재미도 선사했습니다. 2월 종결한 내남결은 시청률 5.2%로 시작해 최종의 1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등 호성적을 썼습니다. 박민영 못지않은 열연으로 스타덤에 오르는가 했던 송하연이 종영 이후 학교폭력 유혹을 받은 사실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내남결의 바통은 눈물의 여왕이 이어받았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혜인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가 주연으로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화려한 작가, 감독, 배우 라인업으로 방송 전부터 안 봐도 재밌다는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극본을 쓴 박지은 작가는 내조의 여왕, 넝쿨째 굴러온 당신, 별을 세운 그대, 프로듀사, 사랑의 부시작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입니다. 연출을 맡은 장영우 감독은 로맨스가 필요해, 불가살 등을 연출했고 김혜원 감독은 왕이 된 남자, 빈센조, 작은 아씨들에서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나의 해방일지에서 열연을 펼친 김지연이, 남자 주인공은 로맨스 코미디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수현이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연기합은 물론 얼굴합까지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맛을 잘 알고 있는 시청자들을 몰입시켰습니다. 사실 눈물의 여왕의 이야기가 새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가 주인데 이른바 신데렐라 스토리는 과거부터 쭉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통상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남성 재벌과 여성 서민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눈물의 여왕은 여성 재벌과 남성 서민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클리셰가 주인공들의 성별을 뒤바꾼 것에 그쳤다는 점, 퀸즈그룹 가문이 한순간의 망에 쪽박을 차는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고 개연성 없이 그려졌다는 점 등 단순한 설정에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눈물의 여왕의 최종의 시청률은 24.9%를 기록, 사랑의 불시착을 넘고 TVN 역대 최고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넷플릭스를 타고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김수현과 김지연은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5월 종영한 선전꽃 티어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업티는 삶의 끝에서 자신을 구해준 채의 유선재를 이번엔 자신이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간 임솔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김빵 작가의 웹소설 내일의 으뜸을 원작으로 합니다. 선업티는 시청률 면에서는 특별한 기록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1회 3.1%로 시작한 시청률은 상승세를 타 최종에 5.8%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앞선 TVN 흥행작 내남결과 눈물의 여왕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업티의 경우 단순히 시청률로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별도의 흥행 지표로 자리 잡은 화제성에서 대박을 친 것입니다. 작품은 방영기간 내내 5주 연속 화제성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티빙의 사용자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난달 28일 티빙의 1일 사용 시간은 250만 10시간으로 측정되면서 넷플릭스를 최초로 뛰어넘었습니다. 이날은 선업티의 마지막 회가 나온 날입니다. 드라마 시청자들이 티빙으로 직결하면서 넷플릭스 시청시간을 티빙이 넘어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선업티에도 아쉬운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장애를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한 부분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보다 감정적인 서사를 중시한 선업티는 타임슬립 자체가 현실적일 수 없는 대신 전반적인 서사의 일관성과 인물의 세 차례 타임슬립에 걸쳐 완성된 감정선을 운명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 공감을 샀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솔의 해피엔딩이 장애를 포함했다면 획기적인 결말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변우석의 인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를 변우석이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변우석이 팬미팅 온라인 예매엔 100만 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몰렸고 그가 작품에서 부른 노래 소나기는 밀론 톱100 차트 4위, 미국 빌보드 글로벌 167위까지 기록했습니다. 포토카드 등 다양한 굿즈가 준비된 팝업 스토어에서는 새벽부터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글로벌 OTT 라쿠텐 빅기에 따르면 선업티는 방영 첫 주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해외 133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변우석은 단독 아시아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리지널 시리즈로 명성을 떨쳤던 OTT 플랫폼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국내 OTT 최강자 넷플릭스는 입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 집계 결과 올해 3월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172만 명으로 2월과 비교했을 때 한 달 만에 무려 8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1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는 티빙, 쿠팡플레이 등 토종 OTT들의 약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신규 콘텐츠의 부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OTT 플랫폼 중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신선한 재미를 자랑하는 새 콘텐츠가 없다는 아쉬움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공개한 경성 크리처, 선산, 닭강정 등은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0부작 전편을 공개한 경성 크리처는 박서준, 한소희가 출연한 데다가 제작비가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가 컸지만 느린 진행 속도, 시대극과 로맨스의 불협화음 등이 혹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삼치기 삼촌도 송강호의 첫 드라마라는 타이틀과 400억 원대의 제작비로 화제를 빚었으나 글로벌 톱10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기대에 비해 다소 초라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입소문이 주요한 지금 재미만 있다면 시청자들은 생소한 신생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도 요금이 비싼 OTT 플랫폼의 시리즈도 주저없이 감상합니다. 즉 올해 상반기 OTT 오리지널 시리즈의 부진은 치열한 플랫폼 및 작품 경쟁의 영향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했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미드만 띄우려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청자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본격적으로 론칭하기 전에는 기존 미드로 구독자를 확보했다면 정체기에서 K드라마로 아시아와 남미의 구독자를 대량으로 확보하며 전세계 1위 OTT 강자로 떠올랐으나 지금은 미드만을 위한 채널로 변질되면서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이탈을 시작했고 K드라마 때문에 가입한 아시아 시청자와 남미 시청자도 서서히 이탈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결국 넷플릭스 상반기 최대 히트작은 현재 6억 8천만 시청시간으로 역대 한국 드라마 1위 오징어 게임과 2위 지금 우리 학교는 다음인 더 글로리까지 제치고 3위에 오른 눈물의 여왕을 이상한 순위 집계 방식으로 저평가되게 만들었고 그 사이 라쿠텐 빅의 정당한 순위 집계로 선지엽고 태어가 133개국 1위를 하므로 영어권 시청자들도 라쿠텐 빅으로 갈아타는 시청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의 불공정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K드라마로 흥했다가 K드라마로 쇠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